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간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종목들 분석을 하면서 뉴욕 증시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어제 조금 얘기했죠. 이 삼성전자가 오후 들어서 왜 저렇게 힘을 낸 거야? 그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먼저 바로 일발장전 종목 좀 들어가면서 종목 이야기 또 이슈 이야기 녹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장전의 일발 종목 무엇으로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네. 미국장은 하락했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에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왔다. 예. 아까 앵커 브리핑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뭔가 이제 좀 지각 변동. 이번 주는 사실 이제 트럼프의 시간이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19 또 확진돼가지고 쉬고 있죠. 자택에서 지금 치과 중이잖아요. 이제 근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 교체를 지지하는 듯한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주말에 그래서 이제 후보 교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용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들이 이제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조금 정상화되는 과정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종목들,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사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가 강하게 부각됐을 때 오히려 트럼프 피해주들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첫날 월요일 날 서진 시스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ESS?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업황을 보고 이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날 PSK 말씀드렸어요. 물론 주가는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PSK 지금도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수혜주를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거꾸로 된 흐름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런 이제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일 때 오히려 이제 업황과 펀더멘탈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준비해온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 전략을 그래도 나름대로 정확하게 찍어드렸어요. 일부라도 좀 아침에 출발하면은 좀 수익을 좀 챙기시고 나머지는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 조금 수급이 빠져나온 게 오히려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들, 한국가스공사,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제 조금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 대왕고래 이 이벤트가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나서 포스코 인터,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 다 도로 제자리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그리고 보도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정말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이 된다, 뭐 유전 개발을 했을 때 뭐 수십조 원의 가치,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보도 자체도 별로 안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가 조금 더 저는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은 여러분 예전에 아는 것처럼 대우가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상사회사, 무역회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사업 부문이 이제 철강, 에너지, 자원개발, 인프라, 천연가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는 오히려 못 움직였거든요. 이제 근데 오히려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어저께 이제 저점이 딱 만들어지면서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뭐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든지 제품 수요 부진 이런 이제 악재는 충분히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됐고, 실제로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요 사진을 보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주가가 가장 이제 좀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게 유가예요, 오히려. 국제 유가하고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면은 뭐 셰일 오일도 파내고 막 원유도 더 파내고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원유 생산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원유 가격은 빠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예상이죠. 80달러 위에서 지금 잘 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좀 보면
유가가 이제 올라가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또 약간의 이제 달러 약세 흐름 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이 좀 있을 거고 뭐 수요 부진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지금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어쨌든 지금 80달러 위에서 지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당연히 이제 6월, 7월 달에 이제 유가 상승분에 대한 이제 가격 반영이 좀 돼야 된다. 뭐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천연가스도 유가와 이제 같이 어느 정도 동행을 한다라고 보면 미얀마 가스전 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천연가스 사업 쪽에서도 사실상 이제 2분기 때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수혜가 좀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철강 산업과 또 가장 좀 밀접한 또 그럼요. 관계가 포스코니까. 있어요.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되고 나면 아마 중국의 이제 이 저가 철강 관세 폭탄 아마 무지막지하게 또 때릴 거거든요. 지금 중국산에 대해서는 최대 뭐 60에서 100%까지도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국산 철강 관세 얘기 나오면 또 가장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가장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건 이제 영일만 대왕고래죠. 친구들. 네, 네. 대왕고래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동해 2 가스전 탐사 평가 시추 그리고 이제 생산까지 직접 이제 참여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동해 영일만 이제 가스전 관련해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를 꼽히고 있고 실제 뭐 미국의 유력 에너지 기업들, EMP 기업들이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정부 쪽에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가시화됐을 경우에는 해당 종목들도 충분히 이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전통적 에너지 사업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데 사실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든 아니든 간에 경기와 굉장히 좀 밀접한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우려 그것 때문에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사실상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최대한 미국 경기를 이제 방어를 해줘야 어찌 보면 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승수라는 네. 이제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가 교체가 되든 안 되든 또 민주당의 시간이 왔을 때는 굉장히 이제 경기 방어적인 또 지금의 현재 이제 미국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이 경기를 어느 정도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가장 좀 밀접한 또 수혜주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6월 달에 굉장히 좀 강하게 한번 올라섰어요. 근데 이슈가 조금 소멸되면서 다시 이제 제자리를 조정을 받았다가 어저께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네. 화성 밸브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이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이제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뭐 너무 테마성 이슈보다는 펀더멘탈 이슈에 이제 집중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 근처 한 5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네. 1차 목표 가격은 64,000원, 손절 가격은 5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이었었고요. 원자재 개발. 근데 진짜 원자재 가격이랑 주가가 뭐 선행하든 후행하든 거의 일치를 하게 되는데 원자재라는 테마는 뭐 트럼프 행정부도 좋아하는 것이고 또 달러 약세를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주장하고 있잖아요. 달러 약세는 원자재 가격 상승. 그렇죠. 이 테마도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함께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 또 이 민주당 쪽으로 가도 이게 나쁘지가 않은 게 민주당 쪽은 오히려 친환경 이쪽으로 밀고 있어서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거든요. 그렇죠. 지금 유가가 짱짱하게 버티는 것도 저도 약간 이게 의문이에요. 아, 트럼프를 확신하면서 다들 그러는데 왜 유가는 그렇죠. 왜 버티고 있지? 네. 그건 아직도 민주당의 시간은 남아있다. 이때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마지막 바닥에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대왕고래로 우리가 네. 커버를 친다. 네. 자, 이 정도로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주목을 하시면은 자원 개발에 진짜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예, 맞습니다. 그냥 유통에 삼성물산이 있다면은 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준호 매니저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맞서는 종목이 있다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맞서는 종목은 사실상 뭐 한국가스공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사실 이제 뭐 대왕고래 이제 프로젝트에 있어서 네.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한국가스공사랑 포스코 예, 인터내셔널이잖아요. 두 개죠. 근데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게 유전 개발에 성공하고 또 탐사에 성공했을 때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이제 그 수입을 의존해 왔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가스가 이제
생산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해서 네. 또 이제 육지까지 대형 파이프로 끌어오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한국가스공사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시추 매장량을 아직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 한국가스공사가 실질적인 수혜주는 아니라 그 이후에 유전 개발에 성공을 하고 또 이제 가스의 가스 어떤 나오고. 네. 나서의 어떤 이제 네. 수혜를 받는 거고. 포스코 인터는 얘기가 달라요. 포스코 인터는 시추 구멍을 뚫기 전에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걸 주관하는 회사가 지금 한국석유개발이잖아요. 네. 한국석유개발이 유일하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예전에도 우리가 석유 탐사했을 때도 유일하게 참여했던 기업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 이걸 지금 자문하고 있는 액트지오에서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객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리고 뭐 유전 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어떤 이제 뭐 자원 개발 사업에 국내에서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 모두가 포기했던 이 미얀마 가스자원 사업에서도 네. 끝까지 포기 안 해가지고 결국 탐사 성공에 이끌었던 기업이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기도 하고요. 네. 또 호주 쪽에서 있는 또 이제 그 탐사 사업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굳이 이 어떤 영일만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글로벌 자원 개발 사업에 다 뛰어들고 있는 기업이라는 네네. 점에서 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번 뭐 대원 거래 관련된 어떤 이제 프로젝트 그 회의에서도 제일 먼저 참여했던 기업이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성공하고 나서는 우리가 한국가스공사. 네. 그래서 변동성도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고점 대비 거의 한 30-40% 가까이 하락에 나와줬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10에서 20% 정도 하락폭도 제한적이고요. 어제 또 이제 뭐 대왕거래 관련해서 네. 사실상 뭐 에타 면제 뭐 얘기가 나와지면서 꿈틀꿈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제 밸브 관련 종목들도 올라갔지만 결국 굵직하게 진또배기 수혜주는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 사업 초기 단계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원전도 같은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원전이 어저께 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세론이 나왔는데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설계니까 가장 초기에 이제 숫자로 반영이 될 나오고, 기업들이고 네. 그리고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운전과 또 이제 정비, 유지 보수를 하기 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한전 KPS가 좋고 단기적으로는 한전 기술이 좋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바라카 원전 수주를 받았을 때도 2010년까지 거의 400% 올라갔던 게 네. 한전 기술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5년까지 장기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왔던 거는 유지 보수를 담당했던 한전 KPS였다라는 점에서 이것도 똑같이 대입해서 포스코 인터는 단기적으로 큰 폭등이 나올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진짜 오후장에 갑자기 대왕거래 뭐 네. 예타 문제도 나오고 또 하니까 또 확 가스공사랑 네. 같이 올랐었지만은 이제 대왕거래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죠. 포커스를 맞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이게 이제 하여간 지금 밑에를 딱 깔고 있고요. 윗단에서는 원자재 가격, 원자재 시댈 때 네. 다시 한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이걸 핵심을 보고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정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봤고요. 방금 준호 매니저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이야기를 하다가 네. 원전 이야기 해줬잖아요. 맞습니다. 한전 기술과 한전 KPS. 넝클님이 원전주 어제 윗골이 달았습니다. 셀온인가요? 오늘 방향성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네. 저희가 나름 어제 조언을 진짜 잘 해드렸던 게 네. 일단 튀면 맞아요. 우리 어제 뭐 누구셨죠? 퍼터로 300야드 보셨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제 하락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거 진짜 떠나야 되느냐? 안 그래도 좀 네. 내용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두산 밖에 빼오면서. 네, 그래서 합병에 대한 아직 노이즈가 끝나지 않은 거기 네. 때문에 어저께 우리가 팔자, 그래서 네. 팔아서 차라리 한전 기술이나 챙기자. 넘어가자고 네. 말씀드렸는데 일단 원전에서 어저께 세론이 나온 건 맞지만 오히려 그 세론을 우리가 잘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원전으로도 큰 수익을 챙기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어떤 가치만, 그 경제 효과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60조 가까운 경제 효과다라는 발표도 있었었고 또 이제 앞으로 2기만 우리가 지금 체결을 한 거잖아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2기를 더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고 또 이번에 계기로 입소문이 많이 날 거라 봐요. 네, 가성비, 그럼요. 뭐 네. 기간, 또 그리고 가격 이런 것들이 유럽 내에서도 입소문이 돈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뭐 아까 네덜란드라든지 뭐 루마니아라든지 또 유럽권의 많은 국가들의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뭐 중단 국가들도 뭐 당연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팀 코리아가 있잖아요. 네. 근데 팀 코리아 안에서 하나하나씩 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지금 한국수력 원자력 같은 경우는 뭐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배제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합병 관련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배제하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결국에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되기 네네. 때문에 대우건설은 같이 또 수혜를 받아야 돼서 좀 제외한다고 했을 때 남아있는 거는 이제 한전기술과 한전 KPS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한전 KPS는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제외하면은 결국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기술이 국내 원전 재가동이라든지 또 그리고 신한울 또 3호기 4호기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앞으로 또 원전 추가 수주 그리고 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도 사우디의 소형 모듈 원자로 프로젝트에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기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한전기술과 또 한전 계열사 내에서 가장 시총이 작아서 가볍게 움직이는 ESS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한전산업 요 두 기업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인 수혜주는 한전기술과 한전산업이 그래도 원전 섹터에서 가장 빠르게 반발 매수가 돌아줄 수 있고 어제 그 기대감을 올랐던 부분들이 세로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모아갈 타이밍이고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이제 두산 밥켓, 두산 로보틱스의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차라리 원전주를 따라 붙으려면 어제도 준호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죠. 네. 한전 기술, 이 그리는 거 설계도에 있어서 맞습니다. 지금 진짜 우리 그 배워온 거잖아요. 네. 뭐 미국 웨스팅하우스한테 배워왔는데 한전 기술의 설계력이 굉장히 탁월하게 올라왔고 SMR 맞습니다. 설계할 때도 한전 기술이 이제 묻어갈 수가 있어서 TV여서 오히려 한전 기술 쪽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영민 매니저. 네. 제가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원전 요번에 수주에 대해서 뭘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가 수주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지금 꽤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고 물론 우리가 이 저가 수주를 들어간 게 체코를 열면 바로 네덜란드 기다리죠, 폴란드 기다리죠. 지금 심지어 영국도 원전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 포석이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원전주들을 가져가도 돼? 또 이런 주장과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어제 또 이제 그 세론이 조금 강하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영국 원전은 이게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우리가 이제 포기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수익성이 안 좋기 네. 때문에 포기한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한 걸 가지고 사실 저는 뭐 덤핑 얘기 나오는 거 이게 좀 너무 나가는 거라고 보고 네. 사실 이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뭐 프랑스나 미국이 이제 제시한 가격보다는 당연히 이제 좀 싸게 제시를 했죠. 수주를 하기 위한 그건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수주라는 게 방금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지금 체코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지금 원전 도입을 하고 사실 유럽은 지금 아리백 때문에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이제 에너지 산업 전략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유럽, 동유럽 할 거 없이 지금 이제 원전 도입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교두보 차원에서 이제 체코가 어찌 보면은 상징적인 이제 좀 프로젝트가 될 수 있고 요걸 이제 수주하고 나면 다른 이제 유럽 지역이나 뭐 또 영국도 또 다시 이제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덤핑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걸 뭐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제 수주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는 이제 좀 너무 나간 얘기라고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제는 뭐 말 그대로 시장 분위기도 좀 안 좋았고 뭐 너무 또 강하게 초반에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막 기관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지분을 막 다 집어던지는 이제 그런 그러더라고요. 분위기였는데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전에 대한 업황 그리고 또 SMR 이슈가 또 살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어제 세로는 분명히 이제 조금 과도했다. 그래서 이제 덤핑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 너무 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원전 산업이 그동안 이제 탈원전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업황이 이제 회복되는 이제 시그널 하나 이제 모멘텀이 좀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에 대해서 관심들 어제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관심이 많은데 우리 현님도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 매수가 장난이 아님. 이러면 절대 못 올라갑니다. 원전은 원전준 끝났어. 그러니까 현님의 또 의견이시고요. 호랑이님은 한전 산업을 지금부터 모아가기를 바란다. 그렇죠. 또 윗꼬리 얘기들 많이 추세들 얘기 또 저가 수주 얘기들 계속 나오겠지만은 우리 또 영매조도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지만 이게 체코로 끝나는 판이 아니라. 여러분 스위스도 이미 원전 거의 한 30%로 원전을 하고 있고요. 원전이 지금 0인데가 영국이랑 이탈리아인데 영국은 이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원전 하겠다고. 이탈리아도 바꾸고 그러면 이제 열리니까 또 우리가 유럽의 진출에 대한 그런 쪽 포인트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리뷰 종목을 더 해볼게요. 영민 매니저. 나이백 갈게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조금 이제 볼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장주들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펩트론 특히 이제 펩트론이 어저께 이제 로슈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제 네. 이슈가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펩트론은 장기 지속 플랫폼 주사 제형을 이제 네. 개발하는 것과 조인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펩트론도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삼천당 제약,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도 어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 때문에 조정이 조금 강하게 좀 들어왔는데 네. 오히려 중소형 제약 바이오 종목 나이백은 어제 그냥 힘든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개파락 네. 출발했다가 장중에 거의 뭐 13% 이상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중소형주 쪽에서도 수급 이동이 이제 분명히 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점 매수 관점을 이제 나이백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 어저께 상당히 좀 거래도 잘 붙었고 2만 원대 이제 강하게 좀 돌파를 좀 해주면서 박스 상단 이제 돌파에 대한 시도가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한 15% 정도 이제 수익 중이긴 합니다만 한 2만 3, 4천 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요 종목도 시가총이 워낙 좀 작고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좀 큰 기업이기 때문에 따라 붙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눌림목이 들어온다거나 오일선 이격 조정이 조금 진행이 됐을 때 그때 진입을 해가지고 한 2만 3천 원 정도 목표가를 보시고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어저께 말씀드렸던 에클론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어제 뭐 대부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조정받았는데 에클론도 장중에 거의 한 6%, 7% 가까이 상승이 좀 들어왔고 딱 요게 정말 한 끗 차이였는데요. 제가 어저께 에클론의 이제 파이프라인 얘기를 드리면서 고형암의 이 CAR-T 치료제 접목을 해서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딱 그 내용 가지고 유틸렉스가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유틸렉스는 시총이 지금 1,000억도 안 되는 완전히 이제 소형주인데 유틸렉스도 이 고형암에 이제 대응하는 CAR-T 치료제 이 개발 과정 자체가 초록이 9월 달에 여러분들 또 제약바이오는 대형 이벤트가 있잖아요. ESMO, 유럽 종양학회에 초록이 이제 채택이 됐다는 얘기 나오면서 지금 어제 유틸렉스가 장중에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벌써 ESMO 모멘텀, 유럽 종양학회 모멘텀까지도 벌써부터 이제 자극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고 변동성도 좀 큰 시장이지만 중소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대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뭐 에클론은 어제 워낙 좀 저점에서 소개해드렸고 이러면 또 에클론도 사실은 유럽 종양학회 이슈가 또 부각이 될 수 있어요. 네, 암 쪽이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고형암이니까. 때문에 지금 CAR-T 치료제 이게 또 고형암에 또 이제 적응증에 좀 대응하는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유럽 종양학회 얘기 나오면 또 얘도 급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시해드렸던 이제 목표가 뭐 18,000원, 2만 원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시세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도 한번 보고 저희가 이슈를 한번 볼 텐데 준호 매니저가 네. 해주실래요? 펩트론이 어제 좀 밀렸고 이게 약간 그 뭐였었죠? 먹는 약. 네, 맞아요. 로슈. 네, 그게 로슈가 예. 된 거다. 그러면 펩트론은 또 약간 밀리고 그러니까 오늘 맞습니다. 펩트론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일단 뭐 로슈가 이제 사실상 지금 먹는 경구용 치료제 예. 관련해서 4주 동안 뭐 6% 체중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한 달에 주사제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어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한강기 길게 하는 것들. 맞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저는 여기서 뭐 추가 조정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제 펩트론도 우리가 매수해서 거의 한 100% 가까운 수익을 좀 챙겼던 종목인데 오히려 이 조정을 좀 우리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 볼 필요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제 로슈가 이제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와준 거지 여기서 아직 상용화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D&D 파마텍이라는 경구용 치료제 기업도 있고 그 외 기업들도 많지만은 일단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있잖아요. 일단 지금 일리아 릴리, 노보디스코와 지금 1개월 제형 변경 관련된 지금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만약 기술 이전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 정말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그 94% 올라갔던 그 부분도 결국에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좀 가장 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특히 이 비만 치료제 또 GLP-1 유사체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맞을 수 있는 제형 변경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제 로슈로 인한 어떤 이제 차익 매물은 추가적인 하락에 나와준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 부분을 다시 또 이제 모아가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펩트론은 다시 반발 매수가 이어지면서 사실 비만 치료제에서 국내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잖아요. 뭐 로슈가 올라간다고 해서 국내에서 같이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도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저는 펩트론의 이번 하락은 사실 그냥 로스발 악재고 로슈는 어차피 그 임상 과정에서 사실 그렇게 발표하는 기업도 정말 많아요.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은 비만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하는 기업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펩트론이 빠졌다라는 거는
좀 억울하게 좀 밀렸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펩트론의 그 원천 기술 그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만한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항상 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로슈가 지금 임상에 성공했다는 게 아니고 네. 임상 1상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정말 초기 임상 결과예요. 네. 그 초기 임상 결과를 이제 보니까 경구용으로 이제 GLP 윤사체 이제 복용을 했더니 4주 동안에 6%가 이제 감소했다. 네. 근데 과연 이제 이 비만을 좀 치료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환자들 입장에서 예. 한 달 동안 이제 복용을 했는데 6% 체중이 감량했다. 네. 만족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보진 않거든요. 다만 초기 임상 결과가 특별한 이제 부작용이 없이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도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 안전성을 이제 입증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경구용 열린다. 제형에 대한 개발에도 상당히 이제 좀 큰 시장이 좀 열릴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정도의 차원이고 그게 하필 또 어제 시장 분위기하고 네, 맞물리면서 맞아서. 많이 네. 올라갔던 이제 펩트론이 이제 조정받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준 매니저님 이제 의견과 뭐 거의 동일하게 6만 원 정도 조정 들어오면 또 펩트론은 또 절호의 매수 기회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상용화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 일라이 릴리가 이걸 이제 일주일 제형을 한 달 제형 혹은 두 달 네. 제형으로 이제 바꾸는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펩트론이 뭐 여전히 좀 대장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비만은 현재 두 가지 트렌드입니다. 하나는 그 GLP-1 유사체를 가지고 삭센다, 위고비 매일 여기 이제 주사를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거를 첫 번째가 이제 펩트론처럼 늘리는 거죠. 매일 맞지 말고 일주일 맞자. 아니면 한 달에 네. 한 번 맞자. 이제 이런 쪽에서 선구자가 펩트론이고 네. 한쪽에서는 주사를 왜 맞냐? 네. 먹자. 맞아요. 경구용으로 만드는 건데 어제 로쇼에서 경구용을 하나 하고 있는데 임상 일상인가요 네, 임상 일상. 그 효과가 좀 크다라고 하니까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이 반감기를 늘려서 막 한 달에 한 번 맞는 쪽이 약간 좀 밀려서 네. 펩트론이 좀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 두 분의 전문가도 경구용으로 이게 판이 벌써 올해 끝날 거면 벌써 만들었지. 또 맞아요. 지난한 작업이다. 여기다 최근에는 포커스 또 이제 맞춰라. 붙이는 네. 붙이는 위고비 라파스가 마이크로 니드 진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미세 돌기로 네. 거의 지금 300%가 올랐어요. 근데 사실 라파스는 코로나 때도 백신 경구용 백신을 만들겠다 또 경구용 그 치료제를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한번 올라갔고 네. 알츠하이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상 이거는 상당 기간이고 또 네. 이거 사실 패치형 같은 경우도 이게 상용화 된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그 주사제와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네. 뛸 때 따갑기도 하고요. 근데 경구용이 결국에 만약에 상용화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흡수율 부분에서 많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 한 달 제형 변경인 지금 펩트론이 가장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준호 매니저 일발 넘어가기 전에 이 이슈를 잠깐 다루고 준호 매니저한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오프닝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가 어제 왜 그랬던 거야? 뭐 저녁 먹으러 갔더니 삼성전자 왜 반등한 거야? 내지는 심지어 삼성전자가 상승 마감했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CX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중국발 나왔던 그 네. HBM3 뭐 기사 하나 있었죠. 텔레그램에서 통과됐다. 네. 그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뭘까요, 도대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수급적인 흐름으로만 보면 그냥 금융 투자가 인덱스 자금을 그냥 투입한 거다. 사버렸다. 어제 삼성전자 매수한 건 금융 투자밖에 없어요. 외국인도 팔았고 네. 우리나라 국내 기관 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싹 다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융 투자만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 게 금융 투자가 삼성전자를 또 상반기 내내 굉장히 많이 팔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거의 뭐 2,900, 3,000 가까이 지금 또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이제 상승을 또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 투자가 기계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또 어제 또 시장 약세 구간에서 금융 투자가 이제 장 막판까지도 이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얘기는 네. 뭐 여러 지금 대만 쪽에서도 그렇고 중국 쪽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네. 있고 사실상 이제 다음 분기 어제 나온 내용을 그냥 직역해 보면 다음 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양산이 들어간다. 시작된다라고 네. 하면 뭐 3분기 전후로 사실상 퀄 통과를 해서 그렇죠. 네. 10월 정도 경부터 공급이 좀 시작되지 돼야 되죠. 않겠는가 네.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이제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빨리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 공급망 안으로 들어와야 이 HBM 시장도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낙수 효과. 사실 우리 소부장님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주가 흐름이. 네.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제 콜 테스트 통과 요 이슈가 우리나라 소부장 종목들한테는 하나 이제 단비 같은 이슈가 좀 될 수 있다. 고게 하나 있었다. 정보주 네, 동계. 맞습니다. 찌라시 동계. 고게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CXL 어제 이제 막판에 엑시콘, 네오셈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좀 급등을 네.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저도 오늘 뭐 포스코 인터 얘기하고 뭐 대한고래 말씀도 좀 드리고 하지만 결국 주식시장은 뭔가 이제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을 찾게 되고 그 수혜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건 맞거든요. 다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무슨 CXL이 당장 뭐 HBM을 이제 뛰어넘는 메모리 네. 이제 시장의 새 판이다. 이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네. 좀 드려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기업들 얘기를 하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기업들밖에 없고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시장을 보면 메모리가 거의 35%, 시스템 반도체, 로직 반도체 시장이 65% 시장이에요.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쓰시는 핸드폰 만들 때 퀄컴이라는 회사가 없으면은 아예 핸드폰 못 만들어요. 네. 모바일 AP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퀄컴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컴퓨터 만들 때 인텔 없으면 컴퓨터 못 만들어요. 네. CPU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인텔이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AI 만들 때 엔비디아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네. GPU 없으면. 그러니까 그 시스템 반도체와 연결시키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시스템 반도체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전송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 이 GPU 시장이 이제 뜨고 AI 가속기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됐을 때 GPU에 GDDR5 기존에 이제 네. DDR5를 갖다 붙여가지고 했는데 GPU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HBM3 때부터 HBM을 갖다 붙여가지고 했더니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도로가 한 16차선 된 그렇죠. 거죠. 도로가 네. 지금 원래 32개밖에 안 돼 있던 게 1000개가 넘어가는 네. 도로를 뚫어가지고 데이터를 빨리 전송시켜서 병목 현상을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AI 가속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CXL도 결국에는 CPU와 GPU와 메모리 반도체를 연결하는 이제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 요것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CXL 이슈를 띄우고 있는데 CPU를 생산하는 인텔이 지금 CXL 2.0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CPU를 생산하는 기업들과 인텔의 CPU를 쓰는 회사가 과연 인터페이스를 삼성전자 거를 쓸까?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도 따라잡아서 대만 네. 따라잡아서 1등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따라가기는커녕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 반도체 기업 인텔, 엔비디아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CSL 시장을 주도하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다만 새로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기술이고 사실상 미래의 이제 기술 산업을 좀 선점한다라는 정도 측면에서 이미 2026년이 되면 CXL 시장이 2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해요. 올해만 HBM 시장이 지금 20조 원 정도 규모고 2026년 되면은 40조에서 60조, 2028년이 되면 80조에서 10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한다.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HBM과 사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들은 뭐 네오셈이라든지 엑시콘 이런 종목들은 사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될 때 충분히 이제 주목받을 수 있다. CXL 또 검사 장비 만드는 기업들이 그렇죠. 엑시콘, 그거였죠, 네오셈 어제는. 이런 네,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제 가능성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다. 다만 삼성전자의 가치를 뭐 CXL이 뜬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다. 네. 이건 좀 너무 나간 접근이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근데 CXL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네, 회의도 했고 맞습니다. 연내에 뭐 2.0 보여주겠다. 양산하겠다. 2028년 네. 로드맵도 보여줬거든요. 맞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CXL 테마, CXL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제 수급 자체가 최근에 뭐 엔비디아도 어젠 좀 올라긴 했지만은 최근에 뭐 낙폭이 컸었고 또 AI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에 ASM의 실적 발표와 또 트럼프와 또 이제 바이든이 어떤 협공하면서 네. 자꾸 이제 중국산 이제 반도체들을 더 때리기가 더 강화되고 경쟁하듯이 경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동안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 특히 HBM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조정이 나와주니 그 수급이 CX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타이밍 맞게 또 삼성전자도 CXL 2.0을 양산하겠다는 걸 네. 발표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수급 자체가 이제 반도체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어제 엑시콘이 막 20% 장중에 올라가지고 갑자기, 네오셈도 예. 반등을 하면 나와줬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급적인 이유로 좀 어느 정도 반발 매수와 특히 이제 엑시콘 같은 경우는 이 낸드 플래시와 또 SSD 관련된 이제 수요 증가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검사해야 기업이기도 되니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근데 다만 시장 규모만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자유주행 시장도 뭐 천조고 지금 최근에 뭐 했던 뭐 로봇 산업도 뭐 천조, 우주항공 천조가 다 넘어가는데 사실 이 CXL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지금 200억밖에 되지가 네네.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삼성전자가 다 독점했을 때 수혜를 받는 건데 지금 이제 HBM 아까 김영민 님도 설명해 네. 주셨지만 지금 현재가 20조고 내년이 바로 26조 시장으로 변모하고요. 또 2026년도, 28년도에는 50조, 60조 시장으로 변모하는데 지금 CXL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2조고 그리고 2028년도 기준으로 거의 20조까지도 갈 수 있다. 다만 그게 삼성전자가 독과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인텔이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제 CXL 같은 경우는 HBM에서 빠져나온 수급과 또 앞으로 삼성전자가 투트랙으로 HBM과 CXL을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수혜로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와 또 낸드 플래시와 또 SSD 카드의 어떤 가격 인상으로 인한 또 수요 증가로 인한 그 수혜로 반발 매수가 들어왔던 거지 이게 다시 한번 예전처럼 HBM 같은 어떤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CXL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CXL 제가 GPU와 CPU라고 생각하고요. 영민 매니저가 HBM이에요. 네. 지금은 제가 막 처리할 때 데이터가 필요하면 영민 매니저가 딱 그렇죠. 붙어서 우리들이 네. 처리를 네. 했는데 이제 데이터가 월등히 많이 필요하니까 이 CXL이라는 거는 영민 매니저 데이터도 제 이 CPU, GPU가 쓰다가 네. 너도 내놔. 준호 매니저의 이 데이터도 갖다 쓰고 너도 내놔. 이 기술 표준을 만들겠다는 그렇죠. 게 CXL이고 공유 메모리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뚫어가지고 그 표준은 CXL 그렇죠. 하고 이 CXL 네. D램 이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가 커버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영미 매니저, 준호 매니저 모두 이게 이제 되려면 이 CPU, GPU를 주도하는 인텔과 엔비디아도 오케이. 너네 표준 우리가 그렇죠. 갖다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이게 지난한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도 네. 장애물이 꽤 많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다만 이제 이 테마 자체는 굉장히 맞습니다. 좀 매력적이다. 근데 긍정적인 요소는 그래도 빅테크 그 1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엔비디아도 참여했고 ARM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는데 네. 거기에 또 삼성전자가 국내 메모리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참여했다라는 거는 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좀 했고요. 네.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 종목은요? 네, 저는 뭐 트럼프 리스크에도 좀 벗어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예. 전력기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재룡전기라는 기업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예. 정말 작은 거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올해만 뭐 상승폭도 거의 지금 뭐 강력하게 네. 정말 사실 전력기기의 상승은 견인하지 않았나. 그래서 특히 이제 배전 변압기 관련해서 거의 100% 매출을 보이는 국내 유일한 상장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변압기가 뭐 총 매출의 10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노후화된 어떤 변압기의 지금 교체 주기가 도래한 만큼 특히 재룡전기의 어떤 매출 성장은 너무나 기대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향 이제 그 수주액도 작년 같은 경우는 20%에서 지금 거의 80%, 90% 가깝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미국의 AI 어떤 전력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송전 시장보다 배전 시장이 6배 이상 크잖아요. 송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끌어오는 거고 또 그리고 이제 변전 시장 같은 경우는 최종 소비자에게 그 전기를 공급하는 그렇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변전 시장이 원래부터 송전 시장보다 거의 2배 이상 글로벌 시장도 크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6배 이상 커요. 근데 지금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이 변전 변압기를 100%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총 매출이 거의 다 변전 변압기입니다. 변전. 근데 네. 이제 더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중대형 변압기가 들어가지가 않고 중소형 변압기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제 재룡전기는 중소형 변전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예. 그러니까 가장 지금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에 있어서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또 재룡전기고 미국 판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전력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도 재룡전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또 이제 약간 중국 소형 변전 변압기를 많이 갖다 네네. 썼거든요. 그럼 이제 가뜩이나 탈중국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룡전기의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시장 야파로 하루 이틀 조정 나와준 게 오히려 조정시 매수다라는 관점에서 재룡전기를 오늘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해 네, 가격 주시죠. 전략은 이제 8,700원을 매수가로 한번 87,000원을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0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7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발 종목은 재룡전기. 저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네, 정도로 저 작은 회사의 주가 상승률이 좀 놀라운데 네. 송전, 변압, 배전인데 이 배전 쪽에서의 네. 최고 강자다. 맞습니다. 자, 재룡전기까지 해봤었고요. 자, 우리 앞서서 우리 영미 매니저의 종목은 원자재 약간 쉽게 빠지지 네. 않는다.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거기다 대왕고래까지 붙였고 작지만 강한 맞습니다. 너무 강한 재룡전기, 재룡전기. 네. 배전 쪽, 송전 배전 쪽의 재룡전기까지 오늘의 일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